안녕하세요. UFO 커피툴즈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달 월픽 커피화 로스터스의 커피들을 몇 가지 같이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커피화와 저희의 관계는 이제 커피화에서도 UFO 드리퍼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월픽 사은품으로도 이제 랜덤 사은품으로, 오피셜 공식 사은품이 아니라 랜덤으로 커피화 측에서 UFO 드리퍼 V302 클리어 이 제품이죠. 이거랑 그리고 저희 타입 F는 유속이 빠른 필터예요. 그래서 타입 F도 02 사이즈로 세트, 그리고 게이샤 머더러스 잔들도 이렇게 랜덤으로 사은품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인천에 방문을 한 적도 있어요. 직접 송도 매장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했는데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이게 커피와 거기 메인 매장이 진짜 약간 좀 뜬금없는 곳에 있거든요. 뭐 서울 같은 곳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아파트 단지의 상가동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많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스페셜티 커피가 확실히 인기가 이제 많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역들에서 다양한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잘 소개해주고 계셔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맛있게 커피들을 먹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분들도 너무 전문적이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환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나머지 남았던 이제 인천 스케줄을 잘 마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커피화. 그래서는 어떤 커피들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커피화에서도 엄청나게 막 극하게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출성도 좋고 그리고 커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커피를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극하게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에어리의 정원님이 극하게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쪽에서 라이트 로스팅을 정환님만큼 라이트하진 않지만 정환님보다 조금 더 배전도 있게 하는 것들이 뭐 막스 로스터스 아니면 뭐 로스터리 선호 이 정도 있는데, 선호 상수형은 근데 상수형도 가끔씩은 정환님만큼 라이트하게 볶기도 해요. 네, 근데 확실히 이 커피화 로스터스에서 하시는 커피들은 배전도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막 엄청나게 추출술 높이거나 그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질감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그런 스타일의 커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블렌드, 언스페셜티 블렌드부터 볼 거예요. 지금 저는 4개를 커핑으로 깔아놨어요. 4개는 커핑으로 깔아놨고 2개는 제가 직접 브루잉하면서 어떻게 이런 커피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특히 UFO V3랑 그리고 사은품으로 나가게 될 타입 F 02 사이즈 필터로 우선은 이름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 첫 번째 블렌드 먹어볼 게 마이야르 토마토예요. 마야르 토마토. 근데 이게 토마토가 토마토 하면 케냐 커피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케냐 커피 하면 이 토마토 맛이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케냐 커피에서 나는 토마토 맛이 항상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케냐 커피에서 나는 토마토 맛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이었다면은 지금 유행하는 이런 토마토 빙수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지 않겠죠. 그리고 저 그 토마토 빙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달달한 토마토 계열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약간의 산미도 있는 그런 빨강빨강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노트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케냐 하면 토마토는 부정적. 이거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는데, 마야라 토마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던 포니익스프레스 커피 로스터스에서도 케냐에다 아예 그냥 토마토를 노트로 써놓으셨고요. 아주 좋아요. 마이너 토마토 물론 케냐가 들어간 블렌딩 같아요. 토마토, 블랙커런트, 흑설탕, 풀바디에서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배전도가 어느 정도 조금 있을 수 있는 커피였구나. 그리고 케냐 커피가 대체적으로 산미도 좋지만 질감이 은근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케냐 커피가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나머지 블렌드 컴포넌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전달해 주지 않으셨는데 우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스페셜티 커피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진짜 라이트한 로스팅 이런 산미 푹팍 터지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나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도 커피 내려줘야 된다. 아침에 엄마 아빠가 맨날 커피 노비 커피 내려와 하면서 커피를 내려오라고 한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마시는 것처럼 라이트한 거 산미 빵빵 터지는 건 별로 좀 어려워하신다. 근데 이쪽 세계로 좀 모셔오고 싶다. 마야르 토마토로 가세요. 이거는 와 근데 진짜 달다. 진짜 달다. 농축된 단맛이에요. 정말 단맛이 굉장히 쨍한 정말 진하거든요. 쨍한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진한 단맛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흑설탕 또 충분히 네, 잘 나오고 있고 바디도 너무 좋고 토마토랑 블랙커런트 토마토 커런트도 있어요. 커런트도 확실히 있고 근데 이 토마토의 맛도 이제 달달한 그런 약간 방울토마토 같은 계열의 느낌이네요. 아무튼 마이어르 토마토 아주 좋습니다. 이건 집에 부모님들 같이 사신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아니면 나는 아직 산미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커피로 즐겨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커피 결. 이건 제가 드라로마부터 이건 좀 비싼 커피들이 많이 들어갔구나 싶었는데 에티오피아 워시드 에티 계열의 커피들이 들어간 거고 뭐 콜롬비아 게이샤 이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나마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왜냐면 플로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벨가모 총사가 허브 그린티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블렌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네 그냥 맞춰보는 겁니다. 네. 와 옛날에 스몰픽에서 루베르에서 했던 커피 중에서 루베르 블렌드 중에 시트린이라는 블렌드가 있었어요. 그 시트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커피도 정말 좋아하실 건데 시트린이 품절 대란이 한번 났었거든요. 이 커피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와 보통 언스페셜티 블렌드들이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언스페셜티 월픽에 나오는 커피들이 사실 상식을 벗어나도록 이제 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정도로 가격이 낮은 편이긴 한데 언스페셜티 블렌드들은 거기보다 더 낮거든요. 그리고 블렌드를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로스터리들에서 블렌드 특히 언스 블렌드를 하실 때 월픽 하시면 언스 블렌드에 힘을 많이 주세요. 이게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싱크보다는 뭐좀 떨어지겠지 뭐 좀 더 저렴한 원두를 썼겠지 뭐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소위 그냥 원두 짬 처리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볶아보세요. 이런 맛이 나나. 이런 맛 나는 거는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서 블렌드 배합, 생두 배합, 조합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고 계속 맛을 봐야지 이런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깨끗한 산미가 지배적이고 베르가모, 플로럴 이런 굉장히 고급진 맛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블렌드네요. 근데 뭐 막 미친 듯이 복합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노트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들어와요. 특히 그린티. 예, 확실히 이 그린티 녹차 맛이 뒤에서 쫙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레이어들이 한 두세 겹 같이 얹혀 있거든요. 이 커피 단맛은 확실히 마야르 토마토가 훨씬 더 좋아요. 이제 결에서 느낄 수 있는 단맛은 좀 흰색 설탕, 정제된 설탕이라면은 결에서 이 마야르 토마토에서 나는 맛은 그냥 진짜 흑설탕 이런 몰라시스 이런 계열의 좀 다크한 그런 단맛들인데 일단은 결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은 저라면 결을 마실 것 같아요. 제 취향은. 그리고 여러분들 제 취향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워시드 커피 특히 이제 이런 산미가 많이 쨍한 이런 시트러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워시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진짜 훌륭해요. 청상한 노트도 굉장히 잘 뜨고 레이어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된 레이어들이
조합을 잘 이루면서 컵 퀄리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다음은 싱글 두 가지로 넘어가 볼 건데, 싱글 두 가지는 보내주신 게 태국 커피, 태국의 푸파나 커피 카투아의 바이오 컨트롤 워시드 209를 보내주셨어요. 네, 태국 커피 하면은 생각나는 맛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맛들이 과연 날지, 노트에다가는 이제 데이트 하면은 데이트가 한글로 뭐더라? 대추, 플로럴, 브라운 슈거, 굿발란스, 스무스 마우스필이라고 써주셨어요. 진짜 대추 맛이 강렬해요. 네, 대추 맛이 굉장히 강렬하고, 플로럴도 이거는 이제 파나마 게이샤 플로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에티오피아 아니면은 파나마 이렇게 커피들이 있는데, 플로럴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이제 흰색 계열 아니면 뭐 이제 보라색, 내추럴 무산소는 보라색, 뭐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는 플로럴은 꽃이긴 꽃인데 네, 약간 오스만투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대추 맛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어오고요. 태국 커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충분히 한번 경험해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슈거 단맛도 굉장히 좋아요. 브라운슈거 단맛도 굉장히 좋고, 이게 마우스필이 스무스하다고 하셨는데 이 스무스한 텍스처도 확실히 이 커피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싱글인 에티오피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시나마 벤사 바샤베켈레 7418 품종이고요. 곤조베 내추럴. 그래서 이거는 바샤베켈레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죠. 에티오피아 하면 떠올리는 프로듀서들이 몇 있는데, 바샤베켈레랑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뭐 따미르 이 정도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 약간 이대 창맥 같은 둘인데, 둘 다 COE 우승을 한 경력이 있죠. 노트로는 딸기, 파인애플, 넥타린, 그레이프, 플럼, 주시 마우스필이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근데 굉장히 다채로워요. 굉장히 다채롭고 리치가 나는 너무 많이 나는데, 리치도 엄청 많이 나고 포도, 플럼, 자두, 파인애플. 와, 이거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보셨고 이런 과일 노트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요. 와, 엄청나게 달아요. 진짜. 와, 와, 노트들이 그냥 한 번씩 다 스쳐갔는데 마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굉장히 복합성이 좋은, 이거는 엄청 비쌌겠는데 생두가.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이 정도로 직관적인 노트들 뜨면서 복합적이고 그리고 레이어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커피들을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이건 진짜 좋네요. 이건 정말 좋네요. 에티오피아 바샤발켈레 곤조베 내추럴,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극치 정도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그 표현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먹어봤는데, 블렌드 두 개, 싱글 두 개 먹어봤고, 그리고 싱글 나머지 두 개는 좀 하이엔드예요. 고가 싱글들 두 개는 브루잉으로 내려볼 건데, 브루잉 세팅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커피들을 브루잉을 해볼 건데요. 브루잉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커피들은 어떻게 먹으면 좀 맛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브루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도구는 UFO V3 02 사이즈 그리고 타입 F 02 사이즈 필터로 브루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샤 머더러스 소주잔이에요. 소주잔인데, 소주잔에 이제 문섭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한 게이샤 머더러스 로고를 넣은 소주잔입니다. 그래서 소주잔 이렇게 필터를 펼쳐놓고서 넣은 다음에 물을 소주잔 바깥으로 하면은 이렇게 완벽한 필터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주잔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냥 굿즈예요. 재밌는 굿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는 UFO 커피 툴즈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아니면은 UFO 커피 툴즈.com으로 들어가셔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우선은 커피들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브루잉 준비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커피는 워시드 게이샤예요. 과테말라 게이샤고, 이네르또 농장에서 온 게이샤인데 더 퍼스트 크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로트는 심고서 처음 수확을 하는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전더리 게이샤는 아니고, 레전더리 게이샤일 수도 있는데 보통 레전더리면은 레전더리라고들 많이 써놓죠. 왜냐면 레전더리 게이샤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워시드 게이샤고, 노트로는 자스민, 화이트 플로럴, 그린티, 오렌지, 피치, 그리고 클린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체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체프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렇게 커다란 컵에다가 넣고 조금씩 흔들어주면은 이렇게 체프가 많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체프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카메라 블로어로, 렌즈 블로어로 이렇게 하면은 체프가 많이 날라서 튀어나오죠. 저는 이게 랩실이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반드시 쓰레기통 아니면 베란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등짝 스매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프 제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고, 왜냐면 체프가 생각보다 커피 맛에 그리고 추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좀 부정적으로. 일단은 체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추출 속도가 느려지면서 잔미가 많이 발생을 해요. 추출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잔미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출 속도가 어떤 것을 통해서 느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체프로 인해서 추출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확실히 잔미가 증가를 합니다.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체프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잔미가 헤이벨, 이제 곡물 계열 이런 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 건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노트들이 이런 비싼 커피에서 나타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이면은 날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 15g을 사용을 할 거예요. 15 대 250으로 해서 비율은 1대 16.6의 비율로 추출을 두 가지 커피 다 그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분쇄도는 JEK 기준으로 12.5로 두고서 분쇄를 하고 있고요. JEK는 일반 기본 말코니 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SSP에 브루버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훨씬 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추출하실 때 일반 EK로는 13에서 13.5 정도로 두고 그라인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쇄를 하고 원두 분쇄된 커피를 넣은 다음에 블룸을 사용을 해줄 건데, 블룸으로 필터 가장 밑부분까지 느껴질 때까지 닿을 때까지 넣고 돌리고 열어주세요. 열면은 이게 이렇게 벌려지는데, 벌려진 상태에서 표면을 잘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표면을 정리를 해주면은 체프도 남아있는 체프도 위로 다 올라오고, 안에서 미분들을 한 군데에 밀집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골고루 분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엘리다 로마 게이샤 허니라 또 바로 브링을 같이 해볼 건데,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열고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잘 골고루 휘저어줍니다. 이럼으로써 미분이 어느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피베드 내에서 골고루 분포됨으로써 더 균일한 추출을 유도하고, 그리고 더 균일한 추출이 일어나면서 추출력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룸을 쓰게 되면 추출 속도도 빨라지고, 추출 속도는 빨라지는데 추출 수율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 어떤 마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미분을 굉장히 골고루 잘 분포를 시켜주고, 분쇄 입자들을 골고루 잘 균일하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분포시켜주기 때문에 더 균일한 추출이 일어나고, 더 균일한 추출이 일어나면은 항상 추출 수율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출율이 증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대부분의 커피들을 1대 16.6으로 즐겨 마셔요. 특히 이렇게 추출 속도가 빠른 필터로 사용할 때는 더더욱이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은 컵들보다는 저는 질감도 좀 낮고 인텐시티도 좀 낮되 컵의 전체적인 커피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컵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고가의 게이샤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인텐시티가 너무 높거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인텐시티 때문에 저희가 펼쳐져 있는 뉘앙스들 굉장히 디테일된 그런 맛들은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들은 꼭 1대 16.6으로 브루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출 레시피는 추출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푸어부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푸어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 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플로우 레이트 유속을 저희가 많이 막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세 번은 지금 한 9에서 12g 초당 8에서 12g 정도로 푸어링을 해주고 있고 수구 높이도 최대한으로 가깝게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02 사이즈 지금 V3가 02 사이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구 높이가 아무리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뭐 브리스타 주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펠로우로 붙는다면은 수구 높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감안하셔도 최대한 수구 높이 가깝게 교반을 많이 주지 않는 편으로 처음 세 번은 푸어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미분의 움직임을 굉장히 너무 많이 미분의 움직임을 주지 않고 처음 세 번에는 커피 맛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저는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미분들이 젠틀하게 움직이면서 추출이 되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해요. 그리고 뜸은 저희가 1분을 들여줄 거예요. 뜸은 총 1분을 들여줄 거고 왜 뜸은 1분이나 드리냐 30초만 드리면 되지 않냐 40초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뜸은 사실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커피가 물과 처음 닿으면서 바로 물이 커피의 가운데까지 잘 침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뜸을 길게 두면 둘수록 커피가 분쇄된 커피가 더 불어나면서 더 원활한 추출이 일어나고 추출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뜸을 30초 주는 거랑 뜸을 1분 주는 거랑의 가장 큰 차이는 추출 수율이에요. 추출 수율이 왜 1분을 주면 더 높아지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출이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원두 입자들을 더 불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들은 추출을 높여도 괜찮아요. 뜸을 오랫동안 줘도 전혀 과다 추출된 뉘앙스가 많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푸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 50g은 강력한 물줄기로 수분 높이도 최대한 높여서 이제 물줄기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높여서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줄 거예요. 에너지를 왜 많이 전달을 해주냐? 사실상 처음 세 번에 저희가 원하는 이 커피 맛들 추출하는 거는 끝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EC라는 Electronic Conductivity라는 이 전도를 사용을 해서 농도를 잴 수 있는 벨카라는 도구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도구로 그래프를 그어서 보면은 확실히 마지막으로 추출 후반부에서는 진짜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어링을 하는 이유는 처음 50g으로는 미분을 사이드에 있는 미분들을 다 띄워놓고 그리고 마지막 50g으로는 센터 푸어를 통해서 한번 붕 띄워놓은 미분을 계속 커피베드 위에 상단부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과 미분의 컨택 타임을 줄이고 저희가 원하는 커피의 클린컵은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이제 물리적인 법칙인데 한 실린더 안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린더 밑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위를 한 번에 마지막에서는 100g을 한 번에 부어줌으로써 추출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완성을 하시면 돼요. 총 추출 지금 완성 타겟 타임은 3분에서 3분 20초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늘어난다고 해서 커피가 막 과다 추출되는 뉘앙스가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라인더에 따라 다르고 물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출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아니면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마셔보시고 나서 조율을 하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커피들 추출이 다 끝이 나서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맛보기 전에 일단은 레시피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50, 50, 50, 100이에요. 첫 번째 세 번은 굉장히 젠틀하게 서클 푸어로 부어주시고 마지막 100g은 처음 50g은 서클 푸어, 마지막 50g은 센터 푸어. 근데 그거를 나눠서 끊어서가 아니라 싱글 푸어로 끊기지 않고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g은 유속도 최대 유속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펠로우로는 뭐 보통 18에서 뭐 23, 많으면은 25까지 나오는데 브리스타로는 뭐 28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주전자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지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세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게이샤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게이샤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뭐다 게이샤 너무 비싸다 뭐다 하는데 게이샤는요 여러분 비싸요. 어쩔 수 없어요. 게이샤는 비싸요. 우리가 뭐 약간 이게 게이샤를 마시고 싶은데 가격은 워시드 AT를 뭐 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게이샤는 비싸요. 애초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싸게 값어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수확량도 적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커피를 마셔보면은 향만 맡아봐도 아 이게 왜 비싼지 좀 이해가 되는데 플로럴이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흰색 계열의 플로럴들이 자스민 이런 플로럴들이 굉장히 막 빵빵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위에 깔려져 있는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시트러스 계열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런 스톤프루트의 계열들의 향미들이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얘는 아로마는 그렇고요. 자 라마스투스 와, 와, 이거는 허니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거의 내추럴에 가까운 허니인 것 같아요. 허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워시들은 이제 과육을 다 제거하고 말리는 거고 내추럴은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과육이 그냥 씨앗들이 체리 안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건조를 하면은 내추럴인 거고 허니는 어느 정도는 과육을 제거를 하면은 허니라고 불러요. 뭐 과육을 어느 정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옐로우 허니도 있고 블랙 허니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허니면 그냥 다 허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얘는 확실히 좀 과육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터져나는 이런 화이트 플로럴이나 이런 시트러스 계열들보다는 과일 노트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약간 베리 계열 과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플로럴도 확실히 흰색 계열에서는 이제 뭐 빨강색, 보라색 이런 쪽으로 녹색, 초록색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네, 근데 확실히 좀 보라 계열, 빨간 계열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바이올렛, 라벤더 적어주신 걸로는 네 라벤더 바이올렛이라고 써주셨고 플로럴, 자스민, 주시, 클린컵이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베리 계열들도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플로럴만 4개를 담아주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위에도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 마셔보겠습니다. 게이샤 되니까 게이샤 모더스 센서리 잔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일단은 워시드부터 그냥 행복해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약간 제가 열심히 하루를 살고 이런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갈 시작에 이런 커피로 시작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하루에 좀 시작을 하면서 영감도 받고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플로럴, 그린티 지금 여기서 적어주신 뭐 오렌지, 복숭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 막 직관적으로 때려오진 않거든요. 게이샤라는 커피 자체가. 그리고 제 레시피로 마시면은 인텐시티가 엄청 높은 컵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레시피가 아니에요.
모든 거를 천천히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 근데 이 오렌지랑 이 그린티 계열 그리고 이 자스민이 같이 녹아져 있는 이 맛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거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과테말라 이네르토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파나마 게이저가 가장 유명한데 파나마가 최고다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나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테말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콜롬비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코스타리카 뭐 다 많아요. 온두라스 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마스투스. 아,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고급스럽고 굉장히 약간 트로피컬도 있어요. 약간 트로피컬도 있는데 베리 계열들이 라즈베리 뭐 딸기도 약간 있고 약간 찬딸기 같은 그런 톡 쏘는 그런 산미도 있고 너무 훌륭해요. 아, 진짜 이 두 가지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이게 라마스투스는 트로피컬한 퀄리티는 거의 없어요. 트로피컬한 퀄리티는 거의 없고, 저는 빨강색, 보라색 계열의 이런 베리들 그리고 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면 약간의 조린 복숭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이네르토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네르토로 갈 것 같고 이네르토가 아마 가격도 엘리다보다는 좀 더 저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네르토를 두 개 중에서는 이네르토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싱글에서 하나를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태국 커피를 안 즐겨 보셨다, 안 드셔 보셨다 하면 태국 커피 가셔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좀 극치를 보고 싶다.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고점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바샤바킬라 내추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렌드는 두 가지가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 차이인데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루베르에서 했던 이 시트린 같은 느낌이 났었던 블렌드로 갈 것 같고 그 블렌드가 이름이 결이었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 블렌드 백을 제가 지금 버려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월달 언스페셜티 월픽 커피화 로스터스의 커피들을 총 6가지 저와 같이 마셔보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7월달 월픽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7월달에도 맛있는 커피들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